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되어서 조금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설명회는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어머님들께서 여기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성신여고의 설명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영어 강사 김민경으로서 어머님들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와 개성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큰 모토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 사실 이제 작년에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이제 처음으로 내신 5등급이 나와서 좀 화들짝 놀라서 이제 멘붕이 와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는 영어를 꽤나 잘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영어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중학교 때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사실 판가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고등부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영어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가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면서 조금 많은 좀 힘듦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치기도 했었지만 그 친구를 제가 으쌰으쌰 같이 수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한 문제가 더 맞아서 턱걸이긴 하지만 이제 2등급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친구는 너무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으쌰으쌰 하면서 저는 사실 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쭈쭈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는 이야기했던 말이 지금도 저랑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저 이제 좀 영어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확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사실 여학생들이며 남학생들이며 학생들이 고등부에 올라와서 사실은 양도 많아지고 그런 학습의 깊이도 깊어지다 보니까 피곤하고 동기부여도 가끔씩은 좀 떨어지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부침도 있는 건 저 사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제가 끌고 가는 게 전 사실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저는 괜찮아.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강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이제 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설명회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어머님들께서 여러 학원을 다니시면서 이런 설명회를 다니시면 아마 가장 먼저 들으시는 부분이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일단 간략하게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의 내신, 성신여고의 내신과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 성신여고 내신 전략과 제 수업만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중등 내신과 그리고 고등 내신, 즉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선생님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이제 한마디로 여쭤본다면 저는 사실 간단하게 중등 영어는 변별력이 없고 즉 허수가 많고 고등 영어는 변별력이 있어 즉 허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상위 40%까지가 A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 영어를 보시면 고등 영어는 사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 4등급이 40%예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수학적으로 봐도 사실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았던 1%에서 40%까지의 친구들이 고등부로 그대로 오게 되면 사실상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4등급이라고 해도 크게 못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등급도 있어요.
제가 5등급 친구를 이제 받을 때에도 영어는 중학교 때 A등급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영어 실력이 사실은 이제부터 조금씩 보이는 건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사실은 영어를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중등부 때의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시험 범위가 적고 사실 변형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중등부 이때 이제 아이들 내신 대비 들어가면 아마 주로 한 내신 5주 전부터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할 텐데 아마 거진 본문 암기하고 뭐 빈칸 넣기 하고 대화문 외우고 뭐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고등영어로 올라오게 되면 특히 우리 성신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많지만 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성신여고의 시험 기출 문제를 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최신 문제를 넣어놨는데 보시면 좀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술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위도 많고 변형도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본인이 중학교 때 외웠던 범위가 아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 여유에서도 암기하는 게 힘들고요. 설령 정말 열심히 암기를 했다고 해도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형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실 중등부 때는 어법 또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어법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중등부 때는 시험지의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사역동사의 예문이에요. 그렇지만 고등부로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설령 수업 시간에 사역동사를 배웠다고 해도 그게 문제로 출제될 때 명시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서술형에서의 영작을 하는 문제라던가 또는 그 문제가 1번부터 5번의 선택지에 설령 하나쯤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등부의 영어는 어느 정도의 암기를 통한 점수 확보가 되지만 고등부의 영어는 물론 일정량의 암기는 필요하지만 사실상 영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추론 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영어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본기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영어를 하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성신여고의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범위가 교과서 2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약 23개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때그때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2023학년도 뭐 3월 모의고사 지문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는데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대비하기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냥 모의고사 지문을 나눠주시면 그 모의고사 지문에 몇 년도 몇 학기 기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지문을 주시면 수업을 하시고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그 지문을 받아서 그때 찾아야 돼요. 바로바로 찾아서 아이들한테 교재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2014학년도 기출도 있고요. 16학년도 기출도 있고 23학년도 기출도 있고 사실 무작위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제가 중간중간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프린트 받으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저는 바로 찾아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사실은 모의고사 지문이 23개 지문이 절대 적은 지문은 아니거든요.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라서 사실 성신여고의 내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당연한 부분이지만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신여고의 내신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5문항으로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 혹시나 이 성신여고에 대해 좀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성신여고는 이 관내에서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에 속합니다. 영어 내신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문제도 객관식 문제도 쉬운 문제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풀었어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학교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를 단편적으로 내시지 않으시고 선택지와 그리고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비를 위해서는 저도 사실은 성신여고를 제가 대비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학교 시험지와 동일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영어 선택지가 긴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선택지 싹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영어 선택지를 평소에는 잘 볼 일이 없다가 시험장에 가서 그때 가서 영어 선택지를 여러 개를 읽게 되면 아이들이 멘붕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매 수업 모든 시간에 딱 시작할 때 땅 하고 바로 정말 짧은 시간 주고 시험 문제 풀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신여고 시험지와 동일한 기출의 유형으로 만들어서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시험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초반에는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적응해서 나중에는 사실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신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시험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성신여고에서 교과서 문제가 나오거나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내가 아는 지문이니까 그냥 선택지만 보고 찍어야지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교묘하게 문장을 바꿔두시거든요. 예를 들면 그가 어디에 갔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그가 가지 않았다라고 살짝 바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지문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 지문을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영어 선택지만 부랴부랴 읽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성신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이 많기 때문에 절대 예측하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와 비슷하게 성신여고 또한 서술형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 서술형 문제에서 사실상은 1등급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성신여고의 기출 문제를 몇 문제 넣어놨어요. 사실 이렇게 풀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략적으로만 살짝 보시면 지금 문제가 한 문제, 6번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보시면 다음 글 A를 읽고 아래 그림을 감상할 때 예측 가능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A라고 하는 지문을 암기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읽고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런 표 같은 그림을 넣어두시면 읽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한 문제 풀 때 뒤에 서술형 문제에서 아이들 대략 2분 이상 쓰기 때문에 1분 내외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 문제를 함축적 의미 추론의 문제로 선생님들이 변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선택지 보시면 싹 다 영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글이 있고요. 그 글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빈칸 A, B에 들어갈 말을 각각 3단으로 쓰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termite mouse라고 하는 이 영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만드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로 적혀진 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A와 B에 들어갈 표현조차도 그 밑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사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실 때 여러 학생들의 답을 이제 채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관된 답을 원하세요.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조건을 지켜서 반드시 답이 한 개로만 나오도록 출제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서두르다가 조건을 놓쳐서 말로는 말이 되지만 조건을 어긴 경우에는 당연히 감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면서 시험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출제되었던 시험 문제인데 여기 지금 퍼즐 맞추기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 성신여고 학교의 이제 시험 기출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수업 관리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 보시면 사실 저는 무엇보다 시험 대비에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한 부분을 일단 가장 기본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일단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탄탄하게 수업에 있어서의 구조 분석과 내용 정리를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한 꼼꼼하고 완벽한 대비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주간지처럼 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신 대비 전용 주간지 배부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수업을 들을 때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저랑 수요일날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3일치의 주간지가 나가요. 그럼 3일 동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일차 문제, 2일차 문제, 3일차 문제 이렇게 저와 수업이 진행된 문제들에 대해서 변형 문제가 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사실은 내신 대비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빠삭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변형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번 같이 습득을 하면 사실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신 대비 전용 주간지가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동일한 시험으로 항상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시험도 보고 있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사실 저는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매력적인 어법사항이 있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선택적인 암기를 해서 그 부분이 혹시나 서술형으로 나오건 또는 어법에서의 변형이 되건 그 부분들은 선택적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는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저와 딱 수업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앉았을 때 성신여고 1학년 전용 모의고사를 시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신여고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매시간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1번에서 5번의 지문을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6번에서 10번의 지문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볼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범위의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물론 성신여고와 똑같은 시험의 형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15번까지 지문도 수업을 하면 그 다음 시간은 1번에서 15번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교과서를 수업하다가 모의고사를 넘어가면 교과서를 다 까먹어요. 너무 오래전에 수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절대 안 까먹어요. 오히려 누적이 돼서 계속 첫 번째 배웠던 내용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변형 문제로 시험을 보고, 점점 나중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지겨워요. 지겨워야 돼요. 지겨울 때까지 시험을 계속 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시험 범위의 지문이 체화될 수밖에 없도록 시험을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냥 같은 지문을 두세 번 보는 걸로는 절대 충족되지 않고요. 10번, 20번 보면서 계속 리뷰 테스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저는 제 반에서의 나가는 모든 지문에 있어서 제가 손필기 자료라고 해서 이제 풀 컬러 분석본을 줘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아직 시험 대비가,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생님 그거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이블처럼 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해서 저도 사실 이런 주간지나 그리고 풀 컬러 분석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석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전날에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시험 전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의 제 성신여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번 해놓은 부분이고요. 마지막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같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저는 단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과서에 나오는 범위라던가 또는 모의고사에서 해당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어는 필수로 보고 단어의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을 수 있고 사실 범위 안에서의 어휘들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휘는 정말 꼼꼼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고요.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 반에서도 아이들의 난이도가 조금 크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쉽다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라도 계속 추가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고 전용 주간지로 항상 숙제가 배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 시간이고요.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